캐나다 토론토 외곽에 있는 큰빛교회 이면수 담임 목사가 지난 1월 말 북한에 들어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임 목사는 지난 1월 27일 방북을 목적으로 캐나다를 떠나 31일 평양으로 들어갔으나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임 목사와 교회 측은 지난 1월 31일 전화 접촉을 한 뒤 2월 4일 다시 연락을 취하기로 했지만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북한이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에 따른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큰빛교회 측은 임 목사가 검역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 목사가 북한 당국에 억류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9월부터 공직자는 물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도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을 받습니다. 네, 여야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합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논의가 시작된 김영란법. 핵심 쟁점은 두 가지. 법 적용 대상과 형사처벌 기준이었습니다. 지난 1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통과시킨 원안은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그리고 그 가족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면서 과잉입법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야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은 그대로 두되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만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김영란법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가족도 배우자로 한정했습니다. 형사처벌 기준은 직무와 관계가 있든 없든 100만 원 넘게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국회 정무위 원안을 확정했습니다. 과거 벤츠 여검사나 그랜저 검사처럼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김영란법 당초의 취지, 즉 단순하게 말해서 공무원 돈 받지 마라 하는 그 취지를 희석시키거나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대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다수가 돼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이라도 직무와 연관이 있으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야는 합의안을 바탕으로 법안을 수정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가진 뒤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김영란법이 말 그대로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할 것 같습니다. 네, 법안이 처음으로 발표된 지 928일 만인데요. 관피아 논란을 일으킨 세월호 참사가 법 제정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이한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2년 8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내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무엇보다 법무부가 과도한 규제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결국 국무총리실이 중재안을 냈고 김영란법은 11개월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정치권이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었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심의를 착수하는 데에만 9개월이 걸렸습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김영란법이 다시 조명을 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관피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김영란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김영란법 처리를 주문했고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여야도 우선적으로 김영란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11월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이후에도 논쟁은 계속됐습니다. 무엇보다 적용 범위를 놓고 국회 정무위와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가 대립했습니다.
결국 여야 원내 지도부가 나섰고 2월 임시국회를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한승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에서는 수만 명이 사실상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 정부는 수십 년간 굶기거나 고문하고 투옥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을 예속시켜 왔으며 수많은 사람이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에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회의의 의제로 올려 이를 분명하게 비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신형 함대함과 전술 미사일 등을 잇따라 발사하면서 수시로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네, 수십 년 동안 미사일 개발에 전념해온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겨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8일 북한은 올 들어 처음 단거리 미사일 5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능화된 반함선 로켓은 안전하게 비행한 후 적 함선을 정확히 탐색 식별하여 명중했습니다. 지난해 8월 발사했던 신형 전술 미사일과 동일한 기종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 연료 운반 차량이나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어 사전에 발사 징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은 지대지 지대공 미사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함대함 미사일도 새로 개발해 김정은 참관하에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2년 김일성 생일 10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최초 공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KN-08. 사거리가 10,000km를 넘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제가 침략 전쟁을 도발한다면 지금껏 맛보지 못한 가장 무서운 참변을 제놈들의 소굴에서 당하게 할 것이며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 1,300km의 노동 미사일, 500km의 스커드 미사일 1000여 발도 북한 전역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대 200대가량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대는 수시로 옮겨다니면서 미사일을 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건조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TV 정영훈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항의해 스커드 계열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해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마리아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자 일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규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프 부대변인은 북한이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하프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례적으로 일본해가 아닌 동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미궁에 빠진 화성 60대 여성 행방불명 사건에 대해 시신을 훼손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인 50대 세입자가 정육점에서 고기를 자를 때 사용하는 육절기를 중고로 구입했다 버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임광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사는 67살 여성 박모 씨가 실종된 건 지난달 4일 저녁. 집 근처 교회를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경찰은 열흘 넘게 집에 돌아오지 않는 박 씨가 살해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던 중 바로 옆집에 살던 세입자 59살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의 현장 감식 요청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데 이어 김 씨의 1톤 화물차 뒷좌석에서 박 씨의 핏자국이 발견된 겁니다. 하지만 조사 내내 김 씨는 모르쇠로 일관한 데다 박 씨의 시신조차 나오지 않으면서 경찰은 김 씨를 방화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미궁에 빠지는 듯했던 사건은 경찰이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김 씨가 지난 1월 30일 인터넷을 통해 정육점에서 소나 돼지의 뼈를 자를 때 쓰는 육절기를 구입한 뒤 10여일 만에 고물상에 버린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의왕시 청계산에서 버린 톱날도 회수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육절기에서 발견된 핏자국이 박 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소견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여전히 나무 공예를 위해 구입했던 것이라며 열흘 만에 고물상에 버린 것은 차를 타고 서울로 오가는데 짐칸에서 덜컹거렸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증거로 볼 때 박 씨가 살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김 씨의 행적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